제가 몇 차례 얘기를 했는데 정부가 답이 없어서 오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즉각 파면해야 됩니다. 정부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국가의 구성 요소인 주권, 국민, 영토를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특히 국방부 장관은 이러한 국가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국무위원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를 정말 분쟁 지역화하는 것을 방관할 것입니까? 이러한 행태를 보인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그대로 놔두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도 동의하는 것입니까? 교재는 문제고 국무위원회 말과 글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까?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이미 이완용 두둔하고 홍범도 흉상 철거 주도 등 잘못된 역사인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또한 12.12 군사반란을 나라를 구하려고 한 것이라는 등 터무니없는 이 군인으로서의 기본이 안 돼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정말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말을 되풀이했습니다. 최소한의 인격도 갖추지 못한 인사입니다. 이런 함량 미달 인사가 일국의 국방부 장관 자리에 앉아 결국 영토를 그리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지적된 국군 정신전력 교재는 잘못된 역사관, 정치 중립성 훼손, 구태로 돌아가는 병역 문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로 인해서 대통령 지시로 전부 회수됐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에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독도가 영토 분쟁 중 그리고 지도에 독도조차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고유 영토이고 영유권 분쟁이 존재하지도 않는 독도를 도리어 정부가 분쟁 지역화하는 매국적 행위를 한 것입니다. 신원식 장관은 작년 3월 국회의원으로서 국회 국방위에서 한일 간의 과거사 그리고 독도 영유권 분쟁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발언하고 이와 같은 내용을 자신의 SNS에도 게시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국군 정신전력 교재에 그대로 인용된 겁니다. 자신의 말과 글이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자기가 관할하고 있는 부처의 공식 교재에 담긴 겁니다. 누구에게 책임을 묻겠습니까? 최근 외교부는 일본이 지진 발생 이후 발령한 쓰나미 주의보에 독도를 포함시킨 사안에 대해 일본에 항의하고 독도는 명백한 고유 영토라고 밝혔습니다. 도대체 외교부와 국방부 둘 중에 어느 나라가 다릅니까? 도대체 어느 입장이 정부의 공식 입장입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국민이 선출한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친일 논쟁, 매국 논쟁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을 과감하게 파면 처리하십시오.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것을 확인해주는 제 첫 번째 행보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파면하십시오. 새해에도 민생 경제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히 서민과 취약계층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저소득 다중채무 보유자인 취약차주 연체율이 2023년 3, 4분기 말 8.86%로 고소득 고신용자 연체율의 0.35%와 비교해 월등히 높습니다. 취약차주의 연간 소득 대비 이자 지급액 비율도 20.7%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부업체의 연체율도 1년 사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눈물 나는 것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작년 3월부터 최초 50만 원, 최대 100만 원까지 빌려주고 있는 긴급 생계비 대출 연체율입니다. 50만 원 대출을 받았을 때 적용되는 기본금리 15.9%를 계산하면 월 이자는 약 6천 원. 그런데 이자 6천 원이 없어 현재 연체한 비율이 전체 이용자 13만 2천 명 중에 10.9%, 특히 20대 연체율은 16.1%로 가장 높고 30대도 13.2%의 연체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과 취약계층은 20%에 달하는 고금리 대출에 무방비 노출돼 있습니다.
작년 3분기 기준 5대 저축은행의 300만 원 이하 단기 소액 신용대출 규모는 6,877억 원으로 전분기보다 757억 원이 늘었고 2022년 말보다는 1,217억 원이 증가한 것입니다. 중저신용자 적용하는 평균금리가 16.9%에 달하는 신용카드사 카드론 대출의 경우 2023년 11월 말 현재 대출 잔액이 35조 9,609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높은 수수료를 물면서 카드 결제 금액을 이월시키는 리볼빙 잔액은 7조 5,120억 원으로 관련 공시가 시작된 이후 최대치로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입니다. 카드론을 못 갚고 다시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 하는 카드론 대환대출도 1조 5,960억 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말과 비교할 때 5천억 원 이상 급증한 것으로 현재 이 가계부채 상황이 악화된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2022년 8월 리볼빙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설명 업무 강화,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리볼빙을 비롯한 서민 취약계층 대상 대출은 역대급으로 증가하고 금융당국은 아무 대책 없이 서민과 취약계층을 벼랑으로 몰아넣고는 최근 남일 보듯 리볼빙 이용에 주의하라는 소비자 경보만을 발령하고 있습니다. 서민 취약계층 등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 이자 부담 경감, 채무조정 등 실질적 대책은 민주당만이 아닌 한국은행과 국회 입법조사처 등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이 반복해서 강조하고 촉구해온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손을 놓은 채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하면서 국민의 삶을 낭떠러지로 몰아 빚으로 빚을 갚으라는 악순환만 유도하고 있습니다. 카드론과 리볼빙 등의 높은 금리 수수료 수입을 얻는 카드사들도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차주의 상환 능력 고려하지 않은 채 대출 남발로 이득을 얻었다는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해가 바뀌었다고 저절로 국민의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적극적인 실행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이제라도 무능과 무책임의 늪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대통령과 가족의 비리 의혹 덮을 국리만 하지 말고 어려운 국민의 삶을 살피는데 좀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